안녕하세요. 목동 이투센서 영어 강사 송지승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010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첫 번째로 1학기 중간고사 출제 범위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출제 유형별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자, 범위와 분석을 한 후에 중간고사를 완벽히 파악하고 세 번째로는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에 대한 준비 포인트, 준비 팁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범위 분석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심플하죠. 교과서와 부교재로 시험 범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일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특징이 나타나죠. 교과서의 출제 비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은 교과서 2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2과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교과서도 1과 1과만 출제가 되었고요. 33문제 중에 5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15.2% 거의 맞춰야 되는, 교과서는 간단히 그냥 가볍게 맞추고 가야 되는 부분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시험적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부교재 리딩 파워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챕터 1에서 챕터 3까지였고요. 총 33문제 중에서 28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비율적으로는 84.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중간고사는 부교재로 시작해서 부교재로 끝났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문항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보다가 아니에요. 작년과 올해 모두 교과서 출제 비용이 매우 낮았다는 거고요. 작년도 5문제, 올해도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 어법, 어휘, 순서 찾기, 영장 유형이 출제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영장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영장 유형이 2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범위는 적었으나 영장 문제 2문제를 틀리게 되면 영장 문제의 특징인 배점이 높다. 그러므로 등급이 하나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확실한 공부가 필요했었던 교과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적다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장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두 번째 포인트는 리딩 파워 구문편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험은 부교재로 시작해서 부교재로 끝났다는 거죠.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교재 시험 범위가 챕터 1에서 챕터 3였음에도 불구하고 챕터 1에서 챕터 3 상당히 적은 내용이에요. 시험 범위가 적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범위가 적은데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이 얘기는 뭐냐? 난이도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짧은 지문에서 짧은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하려면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게 지난 20년 시험보다 올라간 부분이었죠. 난이도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번 시험이 작년 20년 시험하고 정확하게 달랐던 점. 어법 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이 1번부터 11번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어법을 이해했냐 안 이해했냐. 포인트 어법, 그러니까 우리 리딩 파워 구문편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 어법 1부터 10까지의 예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끌어갖고 11문제를 출제했어요. 어법만을 위한 거였죠. 다시 말해 어법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거나 본문을 단순히 암기했거나 한 친구들은 여기서 상당히 많이 틀렸을 겁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 더 말씀드리면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의 개수를 구하거나 틀린 문항을 모두 찾는 유형으로서 그냥 쉽게 정답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포인트들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11번이 이 1학기 중간고사에서 얼마나 변별력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리딩 파워 어휘 어법 부분이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올라가게 했던 부분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는 비중이 적었어요. 서술형 문제 어법이 중요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적은 범위의 시험 범위는 절대 좋은 게 아니다. 난이도가 올라갔다. 왜 올라갔느냐? 부교재에서 집중적인 어법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죠.
다음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출제 유형별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또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우리가 33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법이죠. 아까 1번부터 11번까지 어법 문제가 투척이 된 걸 보시면 총 15문항, 33문장에서 15문항 총 45.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법을 모른다. 그럼 이번 시험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두 번째는 우리 어휘 추론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흐름 파악 유형 5문제, 내용 추론 2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흐름 파악이나 내용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가볍게 맞추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점수 손실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영일고등학교의 특징, 영장 유형이 5문제나 출제되었다. 영장 유형이 5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변별력과 등급 컷을 가늠하는 열쇠가 된다. 그럼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쳤던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법 유형이 45.5, 15문제나 출제됐고 난이도, 비율 모두 다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의 특징은 독해 지문에서 변형한 어법 유형보다 실제 어법 이해도를 묻는 어법 유형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자, 우리 보통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밑줄 어법이라든지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양자택일 어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주는 그냥 실제적으로 어법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많았다라는 점. 요 점이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서술형으로도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출제될 때는 배점이 높겠죠. 그리고 틀린 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객관식을 쓰는 번호를 쓰는 객관식 문항보다 난이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1등급을 위해 반드시 공략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법 유형 이번 시험에 정말 중요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도 정말 중요할 거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포인트 한번 보면 영장 유형입니다. 5문제나 출제됐고요.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배점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방어해야 되겠죠. 맞춰야 됩니다. 공략해야 되고요. 자, 출제된 포인트는 순서 배열 영작과 핵심 어법 관련 영작 그리고 빈칸 영작 총 14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14점. 요거 반만 맞춰도 등급 하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맞춘다는 생각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번에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번에 서술형이 10문제, 총 10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10문제에 영장 유형 5문제 포함해서 10문제, 비율이 높음으로 평소에 서술형 연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과 영작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말고사에 공부하실 때도 어법과 영작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어법 문제가 변형되었을 때, 그리고 영작 문제는 도대체 뭐가 나오나, 그 많은 지문에서 뭐가 나오나라는 그런 부분, 공부하기 힘든 부분 때문에 잘 암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했다면 앞으로 기말고사 준비 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기말고사 팁 첫 번째 들어갑니다.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의 범위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일고등학교가 중간고사 범위는 작아요. 근데 기말고사는 많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난이도도 중간고사 때는 조금 쉬웠어요. 근데 기말고사 때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번 올해는 중간고사가 어려웠죠. 그럼 기말고사가 쉽게 나오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한 난이도나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판단이 돼요. 양도 많고 난이도도 어렵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교과서 한 과였다면 이제 2과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준 부교재에 1과부터 3과였다면 보통 한 5과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단순 암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평소에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평소에 하고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반복 학습해줘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팁은요, 어법 어휘 문항을 공략해야지 고득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법 문항 요번에
80%가 넘게 출제가 됐죠. 40%가 넘게 출제됐죠. 그 다음에 그냥 출제되냐? 아니요. 변형돼서 출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등급을 향상시키려면 어법과 어휘 유형 공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변형하는 단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동의어, 반의어 체크해 주시고 학교 선생님 필기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서술형 출제 비율이 높으므로 우리가 당연히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서술형 문제 공략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공략하냐? 학교 선생님 필기,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자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어 실력이 아무리 높다라고 하더라도요. 출제자가 강조한 부분, 출제자가 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학교 수업이 필수고 학교 선생님 필기는 서술형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지름길이 됩니다. 반드시 학교 선생님 필기 잘 정리하시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교과서와 부교재의 핵심 어법이 있습니다. 교과서 한 과당 2개의 핵심 어법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영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포인트 어법들이 있죠. 이번에 포인트 어법이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뭐 비인칭 주어 이런 식으로 포인트 어법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 어법들하고 관련된 영장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단순 암기가 아니라 확실한 이해와 함께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시험 전날 혹은 시험 전날, 시험 전주부터 공부해서는 모두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체계적으로 반복 학습하시고 효율적으로 학교 선생님 필기 보시고 핵심 어법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의 양이 늘어났다. 그 얘기는 뭐냐? 벼락치기로 기말고사를 공부할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는 보다 효율적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점. 효율적 공부를 위해서 학교 선생님 필기, 교과서 핵심어법, 부교재 핵심어법 집중할 거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체계적인 계획 세우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반복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영장 문제, 어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말고사 팁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한 시험을 보면은 우리가 분석할 포인트가 있을 거고 보완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